어제 새벽 0시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기도 동시에 이 땅도 같은 날짜지 기준이니까 동시에 새해를 맞이했을 거예요. 바로 여기 얘기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2023년 신년 경축회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소년단원들을 억만금의 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희망과 미래 전부를 여기시며 뜨거운 열과 정을 다해 훌륭히 키워주시는 원수님을 격정 속에 우라르며 열광의 환호성을 바쳐 올렸습니다. 애들이 안쓰럽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저 김정은 자기들이 최고 존엄이라 부르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까지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아까 바람도 보니까 많이 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안쓰럽긴 한데 어쨌든 영상 보니까 최정아 기자님, 북한이 신년 축하 공연을 성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밤 북한의 수도 평양에 있는 5월 1일 경기장에서요. 신년 경축 대공연이 열렸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입니다. 2일 이 공연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참석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네. 현송월 당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옆에서 의전을 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아이들 열렬히 김정은 위원장 나타나니까 박수칠 모습도 보았습니다만 어제 그러면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였을 것 같긴 합니다. 박섬혜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어제 새해를 맞아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먼저 참배합니다. 그리고는 이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데 이 붉은 넥타이 부대로 불리는 조선소년단은 만 7세부터 14세까지 북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직입니다. 이 검은색 코트에 소년단의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 이 단원의 볼이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껴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소년단 대표들은 지난달 20일에 평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념 촬영을 위해서 열흘 넘게 대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죠? 애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 북한 땅 각지에서 다 모이라우 하니까 저 평양에 모여가지고 저 영상 기념사진 촬영하려고 열흘 넘게 숙식을 하면서 저 장면 하나 연출하려고 추워 죽겠는데 칼바람 부는데 저런 장면 연출했어요. 그러면 저 김정은 손길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저 한번 저 박수 치고 환호했으면 애들한테 유인경 평론가 선물이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선물은 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눈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어제 선물 증정식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소년단의 역사에 특기할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면서 꿈결에도 뵙고 싶다는 아버님 원수님 김정은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데 이어 온정어린 선물을 받게 된 소년단 대표들이 끝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는데 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선물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소년들이 박스를 풀고 있어요. 그 어허. 박스 안에 시계가 보이시죠? 아 저거예요? 예, 손목 시계를 줬는데요. 여성 단원한테는 그 메탈, 그러니까 쇠줄로 된 손목 시계를 줬고요. 남성 단원은 가죽 손목 시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저 손목 시계는 일제로 알려져 아, 있는데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구입할 수 있는 모양인데 네.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제 중저가 수준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대략 5천 개 정도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
조선소년단 이 단원들한테는 나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땅 표현으로 치면 뭐 최고 존엄이니까 뭔가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자상한 모습을 보여줬다 쳐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당 전원회의,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네. 그 영상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박정천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김정은의 혈육 빼고 네. 일반인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혈육 빼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박정천 군서열 1위거든요. 서열 1위예요? 근데 지금 보면 사진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어머, 졸고 있어요? 아, 졸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 왜요? 모르겠으니까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네. 어쨌든 근데 다른 사람 표결할 손을 다 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보통 북한은 표결을 그냥 보이면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밀 투표를 안 해요. 어허. 반성하면 그러니까 반대하면 바로 그냥 이제 이상해지는 거니까. 아, 누가 반대니까 그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아하. 그런데 박정천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 이 말은 뭔가 김정은에게 크게 지금 질책을 당하거나 아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딱 보면 마치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받고 혼나고 있는 학생 같잖아요. 설마 저 자리 뭐 책상 밑에 휴대폰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북한 군 서열 1위. 이후에 저 모습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해임 및 선거했습니다. 박정천 동지를 해임하고 이용길 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습니다. 세상에 그냥 똑바로 하라고 이런 야단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해임시켰다는 거예요. 아, 대체 무슨 잘못을 저 군서열 1위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바로 무인기 탐지 실패의 책임을 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공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이게 들어왔다. 맞아, 엊그제 왔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탐지를 난리가 났잖아요, 네. 못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 2대를 즉각 북으로 정찰을 보냈습니다. 아, 응징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 보복 차원에서 응징 차원에서 보냈고 실제로 정찰 사진을 찍어왔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한의 무인기가 북으로 넘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하는데 북한도 이 부분을 제대로 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이렇게 해임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아하.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맞대응 차원에서 송골매 2대를 이 무인 정찰기 2대를 북한에 보냈는데 북한 영역을 딱 찍어왔다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알고 나서 동무 뭐 하고 있었노?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해임이 된 겁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무인기 2대가 북한 상공을 피접고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에 탐지도 아예 못했고 북한 내부로 들어갔다가 나간 것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탐지조차 못했던 책임을 군을 총괄하고 있는 박정천 비서와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리태섭 총참모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영길은 과거에 총참모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발탁된 인물이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완전히 검증돼 있는 사람입니다. 참 이걸 보면요. 북한의 서열 높은 데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파리 목숨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결국 하루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화제 속 이 인물이 다시금 등장했다고 하는데 누굴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 딸이 김정은과 함께 미사일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보도를 할 때 해당 사진의 위치와 일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딸의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3차례 북한 매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 계속해서 공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평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김정은 딸이 또 공개됐다는데 김정은 딸이 누구예요 대체 지금? 네, 김 위원장이 둘째 딸인 김주애와 함께 미사일 기지를 둘러보는 장면이 어제인 1일 북한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아,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딸이 또 공개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김주애와 이 미사일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공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찰한 곳은 미사일 공장으로 추정이 되고 혹은 이 발사 기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KN-23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무려 10여 대가 도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이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면서요, 이 시설을 둘러보고는 했는데 전문가들이 이 사진, 이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미래 세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과 또 핵 보유의 이 정당성을 결부하기 위한 장치로 아마도 이렇게 계속해서 딸과 핵을 동시에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저 영상 또는 사진을 우리 대한민국의 오은영 박사님이 봤으면 이랬을 거예요. 이건 정서적 학대 아니에요. 애한테 저 무시무시한 핵무기 보여줘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대죠, 학대. 아이를 데리고 지금 뭐 하는 행동입니까? 군사시설에 가가지고 저렇게 호전적이고 저걸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상할지도 모르는 무기 앞에서 애를 데리고 저렇게 시찰하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저 나이 어린 애가 지금 군대 그 간부들이잖아요. 어쨌든 네. 저 사람들이 호의를 받고 영접을 받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맞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뭐 자기가 일하는 직장인지 모르겠지만 아이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저는요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 그 일반 우리 그 북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것 같아. 김주애를 데리고 가는 것은 미래 세대에 우리가 핵이 아니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 핵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맞아요. 무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무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군사력이 그 뛰어난 나라만 이길 수 있겠죠. 경제력과 그다음에 반도체와 같은 이런 신기술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 밑받쳐 대주지 않으면 절대로 국제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네.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아이까지 동원하는 저런 모습 대단히 부적절하고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애가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10대 초중반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직도 가치관이 확립되기 전부터 저런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본다면 얼마나 저 심각성과 위험성을 아주 낮게 볼 거, 인식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위험한 짓을 이 시간도 지금 북한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반성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에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밉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